그러면 화면을 또 켜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초록색이긴 하지만 이 알트들이 조금은 이제 상승세가 조금 더뎌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간밤에 상승이 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어제 이제 낮 시간에 나왔던 그 상승분을 더 이제 많이 더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간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는 조금 더 상승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24시간 대비해서 2% 정도 조금 더 올라있는 그런 상황이다. 비트코인은 거의 좀 제자리긴 하지만 근데 마냥 또 제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제 요 2차 하락 추세선을 너물랑 말랑 그러니까 어제가 딱 이제 1시 요때잖아요. 지금 요때 그죠? 요때 그래서 너물랑 말랑 하고 있다가 다시 빠지고 어제 이제 새벽부터 해서, 그러니까 어제 자정 무렵에 좀 빠졌다가 새벽부터 해서 조금씩 올라오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살짝 좀 슈팅이 나오면서 107.5K까지도 터치를 했어요. 107.5K까지 딱 터치를 하니까 다시 이렇게 또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아직 확실하게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제하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106.3K 정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일봉 차트로 어제도 이렇게 일봉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이제 107.5K까지 갔다가 이제 윗꼬리를 살짝 달아가지고 아직까지 21선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21선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그래서 어쨌든 301선 위에서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요거였어요. 작년 8월 엔캐리 청산 이후 9월과 현재 흐름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니까는 이 301선에서 대략적으로 한 6일 정도 머물렀는데 이때 작년 요 엔캐리 청산 요때가 이제 요때 한번 이 300일선을 깨고 올라갔다가 이제 요때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이제 지난 10월 달에 한 번 300일선 터치하고 그 두 번째로 요 300일선에서 한 6일 정도니까 요때는 일주일 정도니까 거의 한 비슷하죠. 어쨌든 비슷한데 그럼 정말 끝까지 비슷할까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상승이 좀 나와요. 추가적인 상승이. 그러니까 지금도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300일선 올라와서. 그러다가 다시 좀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300일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300일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했다. 그래서 저도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상승이 바로 찐 상승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미증시가 한 번은 이제 51선에서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근데 일단은 한 번 하회를 했는데 단 하루로 끝날까 그게 좀 살짝 이제 좀 물음표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지금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요 300일선을 다시 터치할 수 있는 그림. 그래서 현재 24년도 8월, 9월까지 해서 지금 현재 그 흐름이 요때랑 비슷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다시 보시면 그 다음 해가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을 하는 겁니다. 설령 다시 한번 조금 빠진다 해가지고 이것을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301선이 103.8K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상승이 더 나온다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한번 301선을 터치하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W자 패턴에서 또 공교롭게도 이제 비슷하게 또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이제 요게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 200일선이었죠. 200일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요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200일선이 대략적으로 한 110K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한 110K로 보지만 일단 더 중요한 것은 이 W차 패턴의 가운데 고점 요때죠. 요때. 그러니까 큰 폭락이 있은 이후로 반등했는데 여기를 넘어서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여기가 0.618 자리였어요. 그래서 117K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는 정확하게는 한 116.3K. 그러니까는 거래소마다 살짝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117K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좀 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가야 될 길은 좀 멀긴 합니다. 일단 당장 뭐 108K 지금 저항대도 있고 110K 거기다가 이제 117K까지 넘어서야 되니까 아직까지 가기에는 좀 멀기는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상되는 흐름, 제가 이 저항대를 넘어서는 게 이제 시간이 보통 한 200일 정도 걸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200일. 이 저항대를 넘어서는 게 꽤 상당히 시간이 걸렸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123K 저항대에 막혀가지고 결국에는 이 108K 저항대까지 뚫고 내려왔어요. 이때 뭐 워낙 다른 저항대를 넘겼을 때보다도 상승폭이 작았기 때문에 이제 이 108K 저항대 아래로까지 내려와서 지금 이 108K 저항대, 그러니까는 이때 이제 이때 말씀드렸을 때가 이 저항대를 지지 테스트 하는 건데 결국에는 뚫고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저항대가 된 거죠. 말 그대로 저항대가 됐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108K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제가 본 것이 이렇게 지금 그려놨거든요. 뭐 정확하게는 당연히 아닐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돼서 108K는 넘길 수 있는데 요 110K까지 제가 한 거거든요. 쭉 보면 한 대략적으로 한 110K 정도 돼요. 110K 정도 되는데 그 110K의 저항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여기 200일선을 넘는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게 한 110K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미 증시가 어제는 비록 상승이 나왔지만 이 51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더 크게 간다라는 것을 과거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여기서 또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꺾일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근데 뭐 그걸 누구나 뭐 당연히 아무나 누구도 알 수도 없지만 어쨌든 지난 우리가 그때 언제였었죠? 지난 8월에 잭슨홀 미팅 때도 아무리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호재성 비둘기성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때가 되지 않으니까는 시장이 그냥 꺾여 버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낙폭을 키우게 됐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리 한번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 때가 아니면은 다시 꼬꾸라질 수 있는 것이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 증시가 51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이 비트도 꺾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300일선이 한 103K였었잖아요. 그 300일선을 한번 터치하는 그런 흐름.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지만 다시 한번 요 저항대를 테스트하고 이렇게 가는 흐름. 요런 쪽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 뭐 물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속에도 또 뭐 오르고 떨어지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저항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요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게 어디까지나 저의 예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흐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상대로 가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바로 뭐 찐 상승이 나와 가지고 뭐 11월, 12월 바로 뭐 찐불장으로 가고 막 그런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사이클 정점에 의심과 싸우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워낙 이때 10월 10일 날 워낙 대규모 청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직후에, 뭐 지금 직후도 아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지난 건 또 아니거든요. 이제 한 달 지났네요. 이제 오늘이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니까 이때가 10월 10일이었거든요. 이때가 10월 10일 딱 한 달 지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충격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선뜻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수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잊혀질 만큼 시간이 좀 흐르면서 또 그 중간에 이제 상승도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찐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상승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받고,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조금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상원에서는 셧다운 종료 법안이 통과가 돼서 하원으로 이관이 됐는데 하원이
이 공화당 그 의원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통과될 것이고, 빠르면 이제 내일 새벽 안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하원에서 몇 번에 또 투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상원에서도 여러 번 했었죠. 어제 뭐 60대 40으로 통과가 됐는데, 뭐 2차 투표, 3차 투표 뭐 더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늘 아침에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이제 소식이 나온 건데, 뭐 미국의 시스템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하원에서 몇 번 투표를 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빠르면은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좀 너무 장기전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원에서도 빠르게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빠르면 새벽 동안 셧다운이 종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종료가 됐다고 해가지고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미 어제부터 종료의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을 보고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상당히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다른 이제 그 상승의 재료를 물고 좀 올라가야지, 단순히 셧다운이 종료가 됐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상승은 어제 미증시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 선물 시장도 보게 되면은 0.03%, 0.04% 요거밖에 안 되니까 뭐 상승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진 않다. 그러니까 어제가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어제가 나스닥이 2% 정도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셧다운이 해제된다라는 것을 기대감을 머금고 어제 상승이 나왔고, 지금 뭐 셧다운이 해제가 된다라는 것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지금 추가적으로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그래서 셧다운이 해제가 된다 해가지고 다시 뭐 상승이 크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를 여기서도 엿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알트코인도 좀 볼게요. 어제 알트코인 어떻게 흘렀냐? 어제 비트가 좀 상승을 해가지고 알트들이 좀 내려가긴 했는데, 어제 자정쯤에 비트가 다시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알트들이 또 깜짝 놀라면서 이 상승분을 상당히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제 일봉이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올라갔었다. 근데 지금 또 다시 오늘 어제 그 양봉만큼 상승분만큼 다시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현재 비트도미로 봤을 때 알트가 뭐 내려갈 듯도 하지만 또 올라가는 이 윗꼬리도 달렸고, 그러니까 아직 크게 알트들이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그 방향성은 이때 11월 4일날 98.9K에 비트가 바닥을 친 날 이후로 해가지고 일단 요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21선을 살짝 아래에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의 힘은 좀 부족하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보면, 일단 알트의 대장이니까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은, 보시면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저점을 찍고 고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왔는데 0.5까지 찍었어요. 0.5까지. 그래서 황금 비율은 0.618이어 가지고 0.618까지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0.5까지는 찍었다. 0.5까지는 찍었다. 0.5까지. 그래서 0.618까지 과연 갈까요?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즌 종료로 간다, 뭐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지만, 여기에 가면 이제 황금 비율 찍고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길어지는 거고, 근데 이더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트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예상되는 그림에서 이렇게 하락이 됐을 때 알트들이 더 빠지니까, 특히 이더는 조금 더 낙폭을 키우면서 이제 0.618까지도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0.5까지만 찍고 올라갔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하방 이탈했는데 지금 다시 살짝 이 하락 추세 상단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도 깨야 되니까 갈 길이 멀긴 해요. 근데 이게 충분히 이제 털어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충분히 털어냈느냐. 올해 4월 달부터 계속 상승을 해왔어요. 계속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해와가지고 사상 최고가를 올해 8월 달에 딱 찍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였죠. 바로 넘어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8월인데 지금 11월이니까 거의 한 3달간 이제 계속 털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상승을 했으니까 이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우리가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봤을 때 0.618까지 찍으면 그래도 충분히 좀 털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정을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0.5다. 이것이 살짝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는 다시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한 상황이다. 그러면 토털2를 보시게 되면 토털2 같은 경우는 0.618을 찍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0.618까지 이때 찍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하락도 0.618은 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그래도 근처까지는 갔었다. 너무 근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근처까지는 갔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여기까지 해서 382 구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토털2는 이더를 포함한 알트시총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의 그 움직임이 현재 21선 저항에 딱 맞은 거예요. 21선 저항에 딱 맞아가지고 더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어제 200일선의 지지는 테스트했고 확인은 받았고 그러면서 21선까지 도전했는데 결국에는 밀리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마감했고, 오늘도 소폭 오르고 있는데 좀 더 올라야죠. 21선을 깨야 이 하락 추세, 단기 추세를 좀 벗어나는데 아직까지는 그곳에 계속 좀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토털2인데 스테이블 코인까지 제외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막 불안한 장을 다 겪었는데 이 가우시안 채널 기억하시죠? 이 가우시안 채널이 상승장 여부를, 그러니까는 그 시즌 종료와 상승장 그 기준을 딱 알려주는 그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도 이때 상승장이 시작이 되니까 요 주봉으로 봤을 때 가우시안 채널이 이 상승을 유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즌 종료되니까 빨간색으로 전환이 됐던 건데 이전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이랬었죠. 근데 지금도 아직 여전히 이 상승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불안한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지만 여전히 이 초록색의 상승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기울기가 확실히 다르죠. 이때는 막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그 가파른 기울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채널을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지금 여전히 지금 이 상승 채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토털2는 이 상승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 토털3, 이더리움까지 제외한 알트시총은 어떠하느냐? 이게 지금 토털3거든요. 스테이블 코인까지 제외하고 이더리움까지 제외한 곳으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록색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상승 채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즌 종료를 불안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시즌 종료가 이 가우시안 채널로 봤을 때는 끝난 것이 아니다. 다만 여기를 이제 뚫고 위에서 올라가서 이제 막 달려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아닌 것이 좀 아쉽긴 하죠. 그러면 아더스도 볼까요? 아더스 스테이블 코인 제외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더스는 그냥 보시면 아더스가 가장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다. 근데 지금 완전 이 상승 채널 안에 있죠. 이렇게 바깥으로 돌파를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상승해야 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 빨간색으로 변하면은 완전히 이제 꺾이는 거니까 그 전에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해서 더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에 절정을 찍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일단 뭐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가. 그래서 내년으로 절정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드렸던 미국이 반드시 코인 버블을 만들 것이다. 뭐 하는지를 보자.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구나. 오늘 새벽 4시에 나왔던 뉴스네요.
이 뉴스가 가장 좀 눈에 띄더라고요. 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죠. 베센트가 암호화폐 ETF 스테이킹 지침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근데 이걸 발표하는데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직접 했다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ETF 스테이킹 지침을 직접 발표했다는 것이 저는 이게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냥 재무부에서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콧 베센트가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접. 이 얘기는 트럼프도 계속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재무장관까지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암호화폐 산업을 확실하게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US 트레저리, 그러니까 재무부하고 IRS가 국세청을 말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국세청이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 상품, 이제 ETP, 정확하게 ETP죠. 이제 우리가 통상 그냥 ETF로 부르는. 그런데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소매 투자자와 스테이킹 보상을 공유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다. 그래서 뭐라고 또 하냐면 미국을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유지해 줍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 트럼프가 비트코인 초강대국을 만들겠다라는 것과 어느 정도 그 맥락을 지금 같이 하는 거죠. 미국을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주자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뭐 재무장관까지 지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코인 버블이 안 올까?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 시기를 진짜 질질 끌고 가고 막 이러니까는 우리가 불안하고 거기에 지금 4년 주기 사이클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지금이잖아요. 딱 지금 4년 되는 그 딱 되는 시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즌 종료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 의심. 이러니까는 지금 당장의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돈의 흐름을 봐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2021년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미국에서 그때만 해도 제가 결국엔 미국이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암호화폐가 커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유튜버들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대항하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나왔고 그래서 뭐 중국이 암호화폐를 키우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절대 그게 아니다. 암호화폐가 크기 위해서는 미국 안에서 커야지 진짜 이 암호화폐가 성장하고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결국에는 그 시기가 온 겁니다, 지금. 그 시기가 온 거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왔느냐? 작년 11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근데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버블이라고 할 만큼의 그 시장이 오질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그냥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그게 이제 뭐 2개월 그 이상으로 가지가 않았거든요. 보통 한 짧게 그냥 한 1개월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다시 꺼지고 이런 흐름이 지금 반복이 됐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버블장이 가려면 시간이 짧게 가서는 알트들이 크게 오르지 못한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비트코인이 좀 크게 오르면서 그러면서 알트들이 서서히 올라가서 한 2달, 3달 가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누가 코인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었대. 그런 소문이 들리고 나서 이제 막 들어오게 되면서 이 버블장, 포모장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달짜리 반짝 상승하는 것으로 버블장으로 볼 수 없다. 버블장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 2달, 저는 최소한 2달이라고 보고 한 3달이 적당할 것 같긴 한데 3달 이상이 어쨌든 2달 이상의 3달 정도 그런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트럼프와 재무부 장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결코 코인 버블 없이 이 시장이 끝나지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인데스크 기사에서도 미국 세금 문제 없이 암호화폐 ETP 수익률 확보 위한 길을 열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 그거는 어제가 또 의미 있었던 것이 국세청하고 같이 재무부가 발표를 한 거거든요. 세금 문제를 건드렸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지금 하고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또 민감하잖아요. 근데 세금 문제를 확실히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는 것은 지금 빠르게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거기로부터
사람들을 이제 유인하는 그런 길이 지금 열리게 됐다. 근데 이것을 누가 말했느냐? 스콧 베센트가 직접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SEC가 이미 올해 초에 스테이킹은 증권법에 조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SEC는 진작 지금 태세 전환해가지고 완전히 암호화폐 지금 감싸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스테이킹은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EC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 다 정해지면, 그러니까 이런 거 세금 문제들 이런 거 다 정해지면은 이제 승인할 그런 게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재무부하고 국세청이 나서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새로운 지침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몇 가지 그 또 절차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스테이킹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머지않았다. 근데 이런 일 처리가 뭐 일사천리로 되기보다는 그래도 좀 시간을 끌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빠르면 연말, 12월 달. 그래봤자 연말 얼마 안 남았지만 연말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것이 실제로 출시가 됐을 때 이런 것이 상승의 신호탄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3년도 10월 달에 그때 이제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그때 그 상승의 신호탄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는 뭐 가짜 뉴스도 상승의 신호탄으로 되는 마당에 이런 것이 실제 출시가 되면서 이것이 그러면서 또 이제 알트코인 ETF가 또 몇 가지 또 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그 ETF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것이 하나의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미국은 이 코인 버블을 반드시 만들 것이다. 만들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버블을 트럼프는 원하고 있다. 트럼프는 버블을 원하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버블을 원하고 있다. 코인 버블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요 뉴스를 그냥 뭐 재무부에서 뭐 스테이킹 지침 발표했나 보다라고 흘려보내선 안 되고, 어떻게 지금 재무부 장관까지 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의도를 눈치를 채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치고 이제 리플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말씀 하셨는지 보고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